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멋진 주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지는군요. 네, 미국에서도 한파가 이제 조금 가라앉으면서 원유 생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뉴스도 오늘 같이 타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요일 날 아침 아주 멋진 놀라운 에피소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좋은 나라인지 이제 국뽕에 취한 토요일 아침인데요. 제가 어제 사실 KTX를 타고 가다가 어제 그 패드로 자료, 기업 분석 자료하고 이런 것도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혼을 빼놓고 읽고 그 다음에 분석 유튜브 보고 막 이러다가 옆자리에 놨던 핸드폰을 그냥 놔두고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기업이 만든 가장 비싼 최신형 핸드폰 512기가짜리를 놔두고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 연락이 왔습니다. 나는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뭐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지. 그런데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그냥 횡성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 그 양평역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오시려면 어, 오셔도 됩니다. 이래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전해주신 분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제가 그랬는데 그냥 연락처도 없이 그냥 가셨다고. 야, 이거 유럽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아시죠? 해외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어, 핸드폰이고 뭐고 상관없지. 뭐 정말 막 녹슨 자전거도 잠깐 놔두고 있으면 없어져요. 저거 그냥 가지라고 버리는 모양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유러피안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진짜 한국은 뭐 세계의 최강의 선진국 아니냐. 뭐 아직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이런 도덕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런 대단한 국가다. 정말 대단한 국민들이다. 그리고 혹시나 그분이 저의 구독자라면 어제 진심으로 어제 11시 KTX 9시 반 KTX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고맙고 이런 역대 최강의 한국 문화 속에서 역대 최강의 미국 시황을 알려드리는 증시각도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압도적인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증시각도기, 특별히 금리가 움직이게 되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거는 좀 뿌리셔도 돼. 내가 덜 쪽팔려. 그래서 뿌리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약간의 한국적인 색깔을 가미해서 퍼펙트 스톰을 뚫어버린 반도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퍼펙트 스톰 뭘까요? 네. 이미 많은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아침마다 거시적 환경들을 저희 각도의 TV를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의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이걸 지금 단칼에 뚫어버려요. 특별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오늘 선봉했었습니다. 뭐가요? 네, 실적으로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 좋을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4사분기는 특별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장비를 공급해주는 회사이고 재료를 공급해주는 뭐 이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4사분기 특별히 장비 공급 회사들은 4사분기에 설비 증설이 있었습니다.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반도체 공장들이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 공장들의 설비 증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 3, 4분기에 한번 조심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왜? 어제 오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는 수요가 결정하는 시장이 아니고 뭐가 결정하는 시장이다?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이다.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아무리 수요가 좋다고 할지라도. 근데 이번에 과연 어떤 정도 수준의 공급이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생각만큼 잘 안 알려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밸류 체인들을 다 파악해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4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은 확실한 설비 증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과연 1분기까지 좋을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저희 이제 영어 표현을 써서 램업이라고 표현하는 셋업이 되어서 한국말로 완성이 되어서 또 라인
그 공장이 완성이 되어서 생산이 완벽하게 재개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이고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관심 가지셔야 되겠고, 그때까지는 우상향하는 모습과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생산량이 빵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번 따져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특별히 그 중에서 자동차는 6개월 안에 해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근데 또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마진도 별로 안 남잖아.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반도체 시장은 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소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세요. 노트북,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텔레비전, 뭐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가 바로바로 온다. 로켓 배송으로 온다. 이러면 이제 끝난 거지. 공급이 원활해졌다는 거예요.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온다면 공급이 원활해진 거고, 지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주문을 했는데 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더라. 그거 없는데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쇼티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금은 러프하지만 그래도 러프하지만 정확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냐 그걸 딱 맞출 수는 없지. 그러나 그게 맞는 답인 거지, 정확하게. 예,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상황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 미국 금리 난리 났어요. 10년물 금리 1.35% 찍었다가 지금 1.34%를 지금 찍고 있는 양상. 30년물은 얼마? 네, 30년물도 5.9bp가 상승하면서 2.135%를 찍고 있어요. 30년물은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채권은 이렇게 평행 일자 봉을 생각하셔야 돼서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진다. 얼마 떨어졌냐? 연초 대비 30년물은 가격이 9% 하락했습니다. 9%. 그래서 각도기가 그동안에 계속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이고 위험자산이에요 라고 얘기한 게 이것구나 라고 이해하시겠죠. 채권이 위험자산입니다. 자, 급등했기 때문에 어디쯤에서 끝날 것이냐인데, 채권은 그동안 1980년 이래로 장장 40년에 걸쳐서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들쭉날쭉하지만 길게 보면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우하향이 어디까지 됐냐면 최고치 정상에 도달했죠. 금리 몇 퍼센트? 0.00%까지 갔죠. 네. 간 거지. 콜이 0.00이니까. 장기인물이 0.00 되긴 좀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 0.00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에 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을 볼 게 없다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이제 에베레스트 한 정상에 올랐는데 하늘 아래 더 이상 높은 봉우리가 어디 있어? 인공위성으로 이제 다 발견해서 높은 봉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인 거죠. 고지를 점령한 상황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제 이게 하락이 시작되었다. 즉 정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 분명히 찍어 누르려고는 할 거예요. 연준이 이제 어쩔 수 없는 한 1.5에서 1.8 사이 어디 즈음에서, 아마도 어디 즈음에서 소위 말하는 일드 커브 컨트롤, 장기물 국채 금리 찍어 누르기 YCC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시장이 강했습니다. 벌써 금리에 적응하고 있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면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격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미국 시장은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S&P 500이 0.19% 떨어지면서 3,906을 기록했고 다우는 보합이에요. 근데 이거 뭐 사상 최고가 수준이니까. 나스닥은 0.07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퍼펙트 스톰을 이겨낸 반도체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 무려 러셀 2000은 2.05% 올랐어요. 이게 아니, 야 도기야, 금리가 인상된다며. 금리가 인상되면 야 생각을 해봐.
소형 기업들이 안 좋은 거 아니니? 금리 한계 기업들이 나오는데 금리 올라가서 이자 더 줄 거면 야, 소형 기업들은 더 어렵지. 너 무슨 말을 하냐? 도기야, 너 뭐 착각하고 있는데? 네,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래서 종합 토탈리 솔루션 제공하는 미국 시장 넘버원, 한국 넘버원 각도기 TV 미국 시장입니다. 네, 오늘 약간 흥분했어. 핸드폰 찾아가지고 제가 조금 흥분하는 상태예요.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빠르면 2월 말, 즉 다음 주말이면 통과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끝나면 끝이 아니다. 또 나와. 와, 또 나와. 이게 또 금리 상승과 또 연결된 거죠. 뭐가 또 나왔어? 네. 추가적인 부양책이 또 나온다면, 야, 진짜 대단한데. 이번에는 설득력 있는 얘기인데요.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토요일 날 아침이니까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가 뭔가요? 복지가 최근처럼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 복지죠. 근데 저는요, 사실 지금 이 KTX를 타고 온 것들, 그리고 가끔씩 무궁화호를 탈 때, 새마을호를 탈 때, 그리고 전철을 탈 때마다 느끼는 거, 그리고 전철을 타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계단은 운동 삼아 걷는 거긴 한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마다 어떤 생각을 전하고 있냐면,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지금 돌려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복지 아닌가요? 이게 복지죠. 즉 인프라도 잘 깔면 복지인 거예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복지인 거죠, 여러분. 한국은 그런 측면에서 인프라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고요. 미국은 어떤 나라다? 허접하지. 각자 도생 아닙니까? 이제 곧 오늘 아마 올라가게 될 터인데요. 제가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서 미국의 적나라한 밑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독이 책방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예, 미국의 SOC는 형편없죠. 그런데 여기에 3조 달러를 쏟아붓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3조 달러가 미국의 인프라 그걸 봤을 때 뭐 충분하냐? 조금 의문이에요. 미국 인프라를 감안을 해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공화당도 부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이런 쪽은 만약에 도로 새로 깔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가 있었고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뭘로 발행해? 채권으로 발행하지. 채권으로 발행하니까 채권 금리가 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돈이 쏟아부어지면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기업들은 나쁠 게 없겠죠. 네, 이 부분이 러셀 2000 상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설득력 있는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금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뉴욕 총재, 연준 뉴욕 총재 발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주가 등 높은 자산 가격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은 누가 해? 주식 투자자들. 그 중에서 누가 해? 한국 분들이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죠. 미국 사람들은 현재 주가 올라가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모두 살려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모두 살려놓고 방법이 모두 살려놓고 세금으로 두들겨야지. 지금은 뭐 그 정도의 방법밖에 없겠는데 여기에 더해서 네 중요한 분이죠. 매우 중요한 분 옐런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기 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장기간 저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 연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다 라고 언급했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큰 패키지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가가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뭐 발언이 파괴력이 뭐 그냥 싹 정리 싹 도륙하셨어. 뭐 재무계의 샤켈 오닐, 재무계의 마이클 조던이시네요. 뜨니까 그냥 바로 3점슛 넣고 덩크샷 들어가네요. 예, 그냥 게임 끝내버려. 적게 하면 안 좋을걸? 어떤 느낌 뭐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옐런 누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이 파괴력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 그냥 뭔가 평정됐다. 그냥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들으면 그렇군요. 제가 잘 몰랐어요. 뭐 이런 느낌이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요. 물론 너무 이쪽 발언만 보니까 그렇게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네 이런 발언들이 전해졌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완화적 스탠스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는 이런 것과 더불어서 움직일 것이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다라는 점 그러니까 언제든지 금리 반락은 있을 수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으로 지금 뚫고 있는 미국 증시가 참으로 기묘하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반도체가 좋다라는 점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가 당분간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 등등등이 미국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의외로 채권 가격이 크게 튀자 달러 가격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기묘한 양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가격은 엔화와 유로화 대비 모두 약세를 보인 가운데 마감이 되었는데 또 웃기는 얘기는 중국 위안화는 그다지 큰 약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지들끼리 놀고 있어. 3개국 기축끼리 서로 놀고 있어. 아시아권은 제외야. 달러가 약세가 전혀 반영이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블랙스완 또는 회색 코뿔소의 움직이는 회색 코뿔소가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아니라 아시아죠. 특별히 중국을 잘 주시해야 되겠다. 중국이 어떤 긴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시즌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금값이 오랜만에 소폭 반등했고 이거는 뭐 반등이죠. 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값 0.47% 올라서 1783이고요. 그리고 이제 혹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복구가 되기 시작해서 WTI는 2.45% 떨어지면서 59로 60달러를 내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9,000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려 하루에 3.95% 4% 원자재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좀 투기적이죠. 이런 정도까지 약간 투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몇 가지를 제외하고 비철 금속 가격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파죽지세로 늦지 않은 속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들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은 미쳤지. 7% 55,500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저는 항상 가격이 급등락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오르든 내리든 이것은 너무합니다. 하루에 7%가 올랐고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4%나 올라가면서 나스닥을 방어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는 1.04% 상승했고요. 빅테크들은 안 좋았어요.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성장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유지하고 있고 그 속에서도 반도체는 실적으로 뚫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애플은 한 주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0.12% 상승했지만 아마존은 2.35% 빠졌고 마이크로소프트 1.16, 알파벳은 0.81, 페이스북은 2.91%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주식들은 파죽지세인데요. CEO를 바꾸고 나서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인텔은 추가적으로 2.27% 상승, 퀄컴은 0.72% 상승,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2.74, AMD 1.06, 엔비디아는 0.66%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0.77 떨어졌고요. 넷플릭스 1.46% 떨어졌습니다. 전통주인 웰스파고 2.35% 추가 상승을 했고 버크셔는 0.68% 떨어졌고 델타항공은 2.91% 그리고 농기업체 디어는 무려 10%나 상승하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 그 행성에서 내리신 분이 증시각도기 TV 시청자이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청자라면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준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또 나갑니다. 권순장의 브릿지, 그리고 권순장의 브릿지는 권영우의 돈과 역사, 그리고 홍익기 선생님의 한국무역사 진짜 재밌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뜰 때마다 보실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해 놓으시면 좋겠고, 여러분 강력한 구매 파워를 보여주셔서 3초 육수 순간이 그냥 날개 돋친 듯이 파는데, 그 많이 팔리는 것보다도 후기가 아주 좋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네, 예상했던 대로 시간을 아껴주고 맛을 더해주어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세요. 좀 열광적인 반응. 아, 잘 골랐다. 스폰서를 잘 골랐다 하는 생각. 그분들도 지금 증시에 별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으셨던 분들이 증시각도기 때문에 얼숭덜숭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한국 만세입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